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14일 저녁 10시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이화정에서는 대한민국 사랑회가 수여하는 제13회 이 우남 애국상 시상식이 있었고, 여기서 대상으로 정광훈 목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광훈 목사가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최소한 10명 이상, 13명 이상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연락을 해서 내가 참석을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칠 수 있다 해서 교인들과 나는 참석하지 않고 대리 수상을 하겠다고 해서 대리 수상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분별력 있는 처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우리 공화당이 내일 정오에 서울중구 한국은행 사거리 일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참가인은 4,000명 규모의 태극기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취소했습니다. 성명서를 발표하고 집회를 강행하면은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했고, 정세균 총리도 엄중 처벌을 지시했다면서 예정대로 집회를 강행할 경우 당원들에게 신체적 법률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하므로 집회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서울시의 집회 금지 행정명령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정치 단합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당원들에게 돌아갈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한국은행 앞에서 소규모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민노총은 안국동 로타리에서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성향이 아마 반미 성향의 집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취소한다는 발표는 없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교회를 특정을 해가지고 교회가 코로나 사태의 중심이 되고 있으니까 교회가 집회를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민노총 집회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정광훈 목사 측은 아마 집회 규모가 제일 클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내일 집회를 강행하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중간에 또 내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중간에 그 태도가 바뀔 가능성은 있지만은 민노총 집회와 정광훈 목사 측 집회는 현재는 강행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한 당국과 아마 마찰도 좀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참 여러 가지로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다만 내일 집회에 참석하는 이 우파 진영 분들이 좀 행동에 조심해야 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내일 이 정권 측이라든지 좌파 세력은 광화문 집회를 매우 주시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으므로 그 당사자들이 집회를 하는 것은 이것은 무리다,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집중적으로 조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보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강행할 경우라도 가능하면은 경찰과 충돌하지 않도록 슬기롭게 행동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오늘 제가 만났던 많은 우파 성향 인사들의 걱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오전에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민심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문재인 정권이 보여준 국민 무시, 국법 무시, 그리고 아나무인, 오만, 이것이 결국 임계점을 넘어서 대폭발해가지고 지금 민심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급전직하로 문재인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당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은 그냥 자동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2022년에는 야당 대통령을 찍어가지고 정권 교체를 하고 싶다는 사람이 45%, 현상 유지가 41%로서 어떻게 보면은 여론상으로는 정권 교체가 지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잘 나가는 쪽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즉 우파 진영에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파 진영에서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허영심이라든지 오만이라든지 과도한 자신감으로 해서 이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문재인 정권이 뭘 했습니까? 완전히 오만했지 않습니까? 무능하고 오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화가 난 겁니다. 우리 우파 진영도 지금 일반 국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합니다. 우리끼리 뭘 판단하면 안 됩니다. 객관적인 위치에서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비칠 것이냐 하는 고려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또 자충수에 걸리는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들은 내일 우파 진영이 광화문 광장에서 실수하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촬영을 해가지고 아주 편향적 보도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 또 하나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내일 집회에서 이 개표 부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행동을 할 경우에 또 요걸 저들은 집중적으로 마크를 할 것입니다. 개표 부정은 없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우파 진영에서 개표 부정을 들고 나온다. 그리고 코로나 확산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집회를 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점에 집중해가지고 우파 진영을 몰아세울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합니다. 대비라는 것은 조심하는 거죠. 그 조심은 뭐겠습니까? 결국 법을 어기지 않고 진실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밀고 나가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때로는 문제 해결을 더디게 하지만은 종국에 가서는 선이 악을 이긴다는 것을 믿고 민주주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즉 민주주의는 원래 과정의 공정성을 절차적 정당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독재는 속전속결입니다. 그래서 자꾸 독재에 대한 유혹이 생기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결국에 가서는 민주주의적으로 해야 선을 이룬다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 민주주의적으로 한다는 말이 뭐냐 하면은 법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좌익과 싸울 때 법을 무시해버리고 진실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우리도 똑같은 거짓말을 하고 하면은 속이야 시원하겠지만은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는 민주주의를 포기하게 됩니다. 민주주의를 지킨다면서 민주주의를 포기하면은 그게 자아부정이죠. 남는 게 없죠. 그래가지고 이겨가지고 남는 게 없습니다. 민주주의적으로 한다는 것은 법대로 해야 되고 진실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디지만은 결국은 그렇게 하면은 종국에 가서는 악이 진다. 선이 악을 누른다. 종국에 가서는 선이 이긴다는 것을 믿고 이 당부가 지금 바로 한국의 우파 진영이 경청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 한반도에서 우리가 상대해야 될 괴물은 북한 노동당 정권과 종북 세력입니다. 이들은 거짓말의 화신입니다. 이들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진실을 포기했을 때 결국 우리도 거짓말쟁이가 돼가지고 괴물을 닮아버리면은 그래가지고는 이겨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공주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공 자유민주주의가 붙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진실입니다. 법치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내일 광화문에서 벌어질 일들을 생각할 때 다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만하거나 허영심에 빠졌을 때
거기에 어떤 유혹의 손길이 뻗치는 것이죠. 괴물과 싸울 때는 괴물처럼 행동하는 게 편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뒤가 문제인 것입니다. 내일 아무쪼록 광화문에서 집회에 참석을 하든지 말든지 무엇을 하든지 법을 어겨서는 안 되고 진실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간곡한 당부였다 하는 점을 가슴에 새겼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